계산을 해보니까 어디 저쪽 진짜로 홍해 근처에 그렇게 비가 많이 온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역사적으로도 사실이다. 이렇게 이제 입증이 된 사실을 갖고 이야기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아직까지도 이 손님이 들어와가지고 이거 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들어오고 계신데, 제가 전번 주에 중국 북경의 칭화대학교에 갔었어요, 잠깐. 그래서 우리 앞에 계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야단났다. 우리가 중국을 따라가야 돼. 어떻게 해서든지 중국 하는 거를 따라가야지. 잘못하면 너무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한 8시 45분까지 간단히 빅데이터가 정부에서 실제로 어떻게 추진돼야 되느냐 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과연 지금까지는 빅데이터와 정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 빅데이터가 과연 정부에서 어떤 단계로 어떻게 추진하면 좋을까, 이런 거를 한번 음미를 해보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빅데이터 어널리틱스를 통해서 우리가 업무를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가 하는 그 좀 큰 주제이긴 한데, 그 주제를 갖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제일 가져야 될 거는 뭐냐? 정보는 곧 공공의 자산이다. 이런 의미를 부여해야 한 다음에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정보는 꼭 우리 부서의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빅데이터 얘기를 할 필요가 없고, 빅데이터 얘기는 정보라는 것은 정부뿐만 아니라 공공 모두의 자산이다. 이렇게 믿고 우리가 시작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기서는 요즘 뭔가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정부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가 이 세 가지라고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제일 먼저 이거를 빅데이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제일 먼저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참여를 시킬 것인가, 이 양반들을 그 국민이나 고객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 이게 이제 큰 축제고, 그 다음에 더더욱 나아가서 보면 빅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수많은 가버넌스 체계를 통해서 수많은 개체들이 어떻게 커넥션을 이룰 수 있겠는가, 그것도 이제 또 하나의 큰 축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지극히 당연히 우리가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새로운 리소스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여러 흩어져 있던 빅데이터들에 대한 다른 세계의 리소싱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빅데이터 그래도 여기 보면 빅데이터가 이렇게, 이게 가슴을 잘했는데 이 빨간 표로 돼 있잖아요. 그 빨간 표가 뭘 의미하냐면 뭐예요? 바로 이러한 안정된 분지에 이르기 전에 소멸될지 모르겠다, 이런 거예요. 기술 중에.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이 빅데이터가 잘못하면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야,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않겠나?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잘 쓰는 나라와 안 쓰는 나라하고는 또 다른 격차를 가져온다.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자관 이게 이노베이션 사이드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긴 중요한데, 그 포지션이 지금 상당히 인기가 많이 올라갔다가 작년까지만 해도 올해 들어서 갑자기 이렇게 다운되는 슬로프에 있는 용어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빅데이터가. 그래서 이 빅데이터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 바라기는 이런 분지, 그죠? 이 분지 위에 이렇게 서서히 안정된 상태로 자라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데, 그동안 사실 빅데이터에 대한 인기가 너무 높았다는 거예요. 너무 높았다. 그래서 빨리 이거를 낮춰서 현실화시켜서 여기서부터 올려가는 일이 중요하다. 그게
우리 정부에서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이제 또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공의 자산이라고 그러면 공공의 자산에서부터 우리가 뭔가 가치를 뽑아내야 되는데, 가치를.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막연하게 빅데이터 돌리면 가치가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넌센스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가치가 나오냐 하는 거예요. 빅데이터에서. 우리가 보통 보면 빅데이터라는 게 분석하는 툴은 많이 그동안 개발해 놨어요. 빅데이터라는 그 말 이전에도 벌써 뭐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있어야 된다, 데이터 마트가 있어야 된다, 거기서부터 데이터 마이닝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거기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뽑아내야 된다. 뭐 이 이야기는 많이 했어요. 그 이야기가 똑같이 여기도 빅데이터에 담겨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일이 뭐냐, 사실은 그 앞에 전단에 있는 테크놀로지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후단에 어떻게 하면 디시전을, 거기서 좋은 디시전을 얻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인사이트를 얻어낼 수 있을까?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게을르다고. 그러면 뭐냐 하면 결국은 가치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은 명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후단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뭐가 눌러야 돌아가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눌러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일 먼저 처음이 어떻게 빅데이터가 정보 분석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건가, 그걸 한번 음미를 해보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너무 말이 길으니까 BDA라 그러면 BDA가 가치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의사결정을 단계별로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크게 봐서 또 마지막으로는 BDA가 공공 쪽에서 어떠한 사례를 낳고 있으면 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부 조직은 여기서 그런 것 같은 많은 소스를 갖고 있죠. 네? 별 하나에서부터 보면 이게 과거에 무엇이 일어났나, 왜 일어났나, 원인을 말이죠. 그 다음에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 그 다음에 무엇이 일어나야 되는가를 우리가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르기까지 이러한 여러 가지 분석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과거는 어느 정도까지냐면 이 상단에 있는 분석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일어났고 왜 일어났을까, 그런 정도 분석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요즘 와서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무엇이 일어났고 우리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일어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인가, 이거가 이제 우리의 키포인트인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빅데이터를 보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를 분석하거나 원인을 규명해 보는데 이거를 쓰려고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제가 원래 전공이 이러한 IT 하기 이전에 원래는 이 의사결정이 전공에 전략 의사결정 분석이라는 게 주전공이에요. 근데 전략 의사결정을 초기에 30년 전에 한국에 전파하려고 그랬을 때 상당한 벽에 부딪혔어요. 왜 그랬냐면 불확실하다는 것을 어떻게 측정하고 메저를 해야 그 다음부터 뭐 의사결정을 하든 뭐를 할 수 있는데, 불확실한 것을 처리할 수 있는 길이 딱 한 길밖에 없었어요. 퍼센트, 확률, 이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빅데이터는 그게 아니잖아요. 빅데이터라는 건 더 많은 것을 불확실하고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 툴을 모두 동원한 게 지금의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디시전 쪽에서도 쓸 일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관점은 이러한 세 가지다. 링킹, 마이닝, 쉐어링의 관점이라 하는 거예요. 데이터나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링크를 맺느냐, 어떻게 하면 그걸 분석 파헤치느냐, 어떻게 하면 그걸 공유시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 과거는 정부가 이랬다고 볼 수 있어요. 과거의 정부는 딱딱해가지고
온라인이 안 돼 있으니까 배치 스타일로 모든 걸 처리했고, 그 다음에 스트럭처도 상당히 심플하게 만들었죠. 가정이 많이 틀리는 가정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심플하게 만들었다. 근데 과거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던 거였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다 이게. 요즘 보면 가버먼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폭을 소셜 쪽이 많이 가져가게 됐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배치 스타일이 아니라 온라인 리얼타임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형태가 바뀌어져 있고, 옛날에는 모든 것이 스트럭처로 이렇게 잡아서 모든 게임을 풀었지만 이제는 언스트럭처드된 비정형화된 모양들을 갖기 시작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설명이 아니라 이제는 예견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쪽으로 몰고 가는 그러한 쪽의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한 쪽의 일들은 사실은 여기 써 있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여기 써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링킹, 마이닝, 쉐어링 하는 거를 우리가 항상 관점에서 이 정보를 자산으로 보기 시작해야 된다 하는 거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각 부처가 지금 많은 관심이 있는 게 이 캐파빌리티인 것 같아요. 빅데이터에 들어가려면 무슨 인프라나 무슨 역량이 있어야 되는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그거에 못지않게 중요한 거는 우리의 본연의 짭, 이게 본연의 짭인데 빅데이터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이 본연의 짭들에 대한 노력을 이제는 많이 할 때가 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우리가 다시 그려본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했던 거는 잘 알고 잘 디파인된 거에서 하는 리포트를 뭐 빅데이터로 다시 쓰자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진정 하려고 하는 거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스트럭처도 막 바뀌고, 그 다음에 알지 못하는 퀘션들을 향해서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빅데이터로 하려고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죠. 이 범죄자 디텍션하는 거, 예방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고, 사기치는 거 탐지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교통이라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톨피를 말하자면 내부순환은 안 받나 모르겠는데, 어디 이렇게 가면 뭐 중부고속도로는 5,000원 이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 5,000원 정해져 있는 것도 진짜 웃기는 일이에요. 미국 요즘 가보세요. 미국 가면 LA만 가보면 금방 갈 수 있는데, 카 풀제를 옛날에는 2대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2사람 이상 탄 차는 이쪽으로 다니고,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낸다. 그래가지고 카 풀제를 이렇게 하는 전용 노선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 다 뜯어버리고 뭘 고쳤냐면 그 위에다가 형광판에 수시로 가격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가령에서 내가 LA에서 롱비치를 간다 그러면 딱 보면 그 시간대 얼마면 거의 값이 50센트였다가 1불 50 딱딱딱 바뀐다고. 그게 뭐냐면 다이나믹 차징 시스템이거든요. 이 다이나믹 차징 시스템 미국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런 거 해야 된다 이거지. 왜 쓸데없이 길이 말이죠. 아무도 없는데 그 길은 딱 모셔놓고 버스만 다니게 하고 그러냐 이거지. 거의 돈 좀 싸게 내고 차 없을 땐 좀 싱싱 달리고 이런 때가 이제 금방 오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부수적인 일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BDA를 통해서 우리가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사결정이라든지 인사이트라든지 또 오토메이션에서 각각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정부 부처가 특히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대부분 기술하는 사람들은 기술만 들이보고 빅데이터가 이런 거 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해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비즈니스 사이드에도 사실은 빅데이터를 하려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제일 큰 게 아마 코스트 다운일 거예요. 근데 빅데이터를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난 IT 보스들한테 가가지고 설명을 안 해주고 있는 게 코스트 다운 되는 이야기는 안 해요. 이걸 하면 코스트 다운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마치 IT 하시는 분도 난 IT 보스한테 가가지고 그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난 IT 보스들은 IT를, 빅데이터를 도입하면 돈이 많이 드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그냥 막연한 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빅데이터를 통해서도 코스트 다운의 기회는 얼마든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등등의 이
비즈니스 동인들도 우리가 양쪽으로 놓고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거를 하려면 우리가 로드맵을 만들어야 돼요. 로드맵을 어떻게 만드냐? 처음 여러 가지 그 가버넌스 책이나 전략을 만들어야 되는 거는 당연하고, 가능하면 BI 센터를 만들어야 된다.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에 대한 센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더더욱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안 해왔던 인포메이션 가버넌스를 해야 된다고. 인포메이션 가버넌스라는 거는 IT 가버넌스하고 좀 다른 얘기죠. 우리가 지금 인포메이션이 25년 그냥 이렇게 놔두면 인포메이션 볼륨이 얼마가 된다고 일본이 발표를 했냐 하면 200배가 된다는 거예요. 25년 사이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도 이 인포메이션 가버넌스 체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지금 막연히 빅데이터만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절차를 밟아서 이것도 가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런 인프라스트럭처나 이 아날리틱스의 모양을 가져갈 건가를 생각하고 이제 실시를 해야 되는 인프라 맵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무슨 일을 볼 수 있냐 하면, 이거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종류가 많다. 이 각각의 분류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파이널 프로덕인 비즈니스 빅데이터 어널리틱스를 통한 마지막 파이널 프로덕트를 이렇게 제공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대부분 상사한테 가가지고 빅데이터 도입해야 됩니다. 그러고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무슨 뭐 하면 그냥 좋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이 각각이 바라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각각이 받아보려고 하는 게. 그거를 우리가 먼저 정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거에 매칭되도록 우리가 빅데이터를 해야지, 빅데이터를 지금같이 구름 잡게 그냥 그룹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접근을 한다는 것을 무리가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시간이 저 위에서 사인이 1분은 10분 하라는 것 같아요. 1분 하면 또 자원 빨리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IT 분야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은 우리가 이 프로세스 틀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프로세스 틀이라는 게 뭐예요? 프레임을 정의하고 디자인하고 데이터를 모으고 그 다음에 해석하고 실제로 수행해서 그걸 측정하고 이래가지고 사이에서는 런이 일어나고, 이러한 체계의 틀이 우리가 있지 않으면 앞으로 이 상당히 빅데이터 추진하는데 혼선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이건 우리 즉 이야기가 줄어들겠지만, 지금 얘기한 것처럼 프레임을 잡고 해서 측정할 때까지의 각각의 타겟들을 정해놔야 될 것이다, 목적들을. 그래서 그 목적에 상응하도록 우리가 매핑을 해서 일을 해줘야 된다 하는 걸 정리한 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너무 지금 빅데이터를 우리 부처, 우리 사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글로벌한 거 아니에요, 빅데이터는?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글로벌하게 우리 부서에 어떻게 연결이 돼서 링크가 돼서 부가가치를 낳게 하느냐, 그러한 거를 경주해야 될 거라고 보여져요. 지금 그런 거를 제일 잘하고 있는 거는 각각 나라에서 하는 내셔널 시큐리티의 이슈죠. 각 나라의 모든 빅데이터들을 다 커넥션을 해가지고 자기 나라가 지금 어떤 나라에서부터의 침해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할 때 본질적으로 우리가 좀 더 큰 일을, 가치를 발견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한 예가 되겠지만, 애를 키운다. 애를 키울 때도 프레딕티브 어널리틱스가 사용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들 뭐 빅데이터 책 처음 딱 넘기면 뭐예요? 우리 집 딸애가 갑자기 이상한 물건을 샀다 그러고서는 어떤 슈퍼마켓에서 뭘 보내준 거 아니에요? 애기 무슨 다이어트 같은 거를? 이게 왜 안 나? 그랬더니 결국은 제가 몰래 임신을 한 걸 다 알고 있었던 거지, 밖에 빅데이터는. 그래서 거기서 시작한다 그러는데, 잠깐 우리가 이러한 일도 해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컨텍스트와 결부된 공공 서비스, 이것도 우리가 중요하다 이거죠. 컨텍스트하고 결부됐다는 이야기는 바로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고객과 국민의 상황,
그 상황을 읽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 정부가. 그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누가 사기치려고 그러면 사기치는 거 대줘야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빅데이터 시스템. 그래서 이게 마지막 장인데요. 마지막 장은 뭐 간단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빅데이터를 그냥 막연히 그냥 빅데이터 하면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전략도 세워야 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한테 새롭고 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된다. 새롭고 큰 질문이 생각나지 않는 분은 빅데이터 안 하는 게 낫다. 이게 인사이트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고 새로운 질문을 하고 우리가 빅데이터를 통해서 또 새로운 대답을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도 빅데이터 속에 우리가 만든 모델 속에 가정이 많이 담겨 있을 수 있는데 그 가정을 검증을 해봐야 된다. 검증. 그래야 실제로 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받을 준비를 할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간단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 전해드리려고 했던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빅데이터는 막연히 우리가 이런 인기가 있어서는 금방 죽는 아이템이 될 수 있고 오히려 우리가 이거를 전략과 로드맵과 그리고 우리가 팀을 만들어서 또 더더욱 우리만의 입장이 아니라 비즈니스 쪽의 동인이 무엇이고 비즈니스 쪽의 오브젝트가 뭔가를 디파인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지 않냐 그런 기본적인 틀을 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그냥 막 다 보내드리니까 보시진 않더라고. 꼭 우리 전자정보센터로 연락해 주시면 바로 보내드리고 그분은 초청장을 또 다음에 또 보내드릴게요. 그건 거짓말이고 바로 보내드린다는 데까지만 진짜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시간이 좀 남았어야 되는데 제가 시간 관리를 잘 해가지고 사실 굿모닝 아이텍에서 좀 뭐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말씀이 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딱 그거는 알아야 돼요. 저기 이주찬 대표님 와 계시잖아요. 우리 동기분. 한번 박수 한번. 이주찬 대표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임이 여러분들 야 이게 어떻게 매번 만났는데 갑자기 1회라고 썼냐 누가 그랬는데 이 제목이 Government and Technology Seminar 1회 이거예요 정확히. Government and Technology Seminar의 그 이름으로는 1회예요. 우리가 하긴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이름을 좀 통합을 시키자 그래가지고 이제 통합시킨 그 1회고요. 여러분들 아까 그 의자 이렇게 앉는데 스카프 B G든가 그 스카프라는 글자 쓴 거 못 보셨어요? 스카프가 뭐야? 이 목도리 스카프는 아닌 것 같아요. 철자가 좀 틀리는 것 같아요. 스카프 B가 있어요. 제가 스카프 B가 뭔지 분명히 아는데 스카프 B가 빅데이터거든요. 빅데이터 하는 굿모닝 아이텍이 한 게 아니라 이 빅데이터 하는 회사가 6개가 모여가지고 하드한 환경에서부터 소프트한 것까지 모두 통합을 시켰어요. 상당히 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마크가 여러분들 백에 붙어 있는 갖고 가시는 백에 스카프 B 블루 스카치 블루가 아니에요. 이건 또 발음하기 어렵다고 스카치 블루라고 하는데 스카프 B 블루. 근데 그거는 레드인가 뭐 그런 건데 그 블루가 빅데이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IT 하시는 분 그거 상식인데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알겠죠? 네. 이 영화가 길어서 영화 끝나면 또 잊어버릴 것 같아서 제가 또 끝난 다음에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모르겠네 정말. 자, 여러분들 정말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거를 정리하는 의미로 이제부터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화라는 것도 잘 들어보면 빅데이터하고 관련이 있을까? 내가 잘 모르겠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